페이지가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이 소설 경매는 제가 예전에 그 낙찰을 받았던 것을,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던 것을 뒤처리했던 실전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달에 2번씩 추천 물건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을 비슷한 걸 낙찰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같이 뒤처리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전부 다가 그런 실전 사례 내용입니다. 자, 2013 타격 2791 충청남도 부여군 초천면 진월이 해갖고 임야가 여기 보면 529평이죠. 근데 이게 임야가 이게 529평이 다가 아니라 필지가 사실은 2필지예요. 2필지인데 하나는 임야고 하나는 해. 근데 여기 건물이 있는데 뭘 나오냐?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해서 5,100만 원을 시작했는데, 사실 보면 여기 보면 529평이잖아요. 529평이 5,100만 원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감정 자체도 상당히 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채 안 되게끔 된 건데,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나? 2,6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을 해갖고 우리 수강생이 2,655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도 뭐 보면 단독 공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14년도죠. 이게 보면 2014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7년. 7년 됐나? 6년 됐나? 이 당시에 제가 이 특수경매를 제가 추천을 하고 우리 입찰에 들어가고 했는데, 이 당시는 전부 다 단독 공차였습니다. 단독 공차였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건물 매각 뒤에도 상당히 많은 최소한도 한 4, 5대 이상 하게끔 되는데,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있죠. 여기 집이 한 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이 있고, 사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뒤가 임야예요. 이 경로로 같이 나오는 임야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이쪽으로 뒤로도 또 뭐예요? 도로가 있어서 이 뒤에 임야는 이쪽으로 뒤에서 다닐 수가 있고, 이 집이 있는 쪽은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왔습니다.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누구면 최두섭이죠? 네. 최두섭이었습니다. 처음에 보면 1936년인데 최두섭이고, 여기 그 다음에 건물은 누구죠? 지금 박종성이죠. 박종성이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어떻다? 달라서 법정 상권이 없는 토지에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제 입찰에 들어가서 우리 수강생이 이제 낙찰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았다고 그러길래 지금 이제 잔금 내기 전에, 일단 다시 말하면 낙찰 허가가 나오고 이의시청을 기간이 지나서 1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우리 수강생 여자분이 두 분이 공투로 같이 들어갔던 겁니다. 저보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갑시다 해서 여기 이제 현장을 같이 갔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인데, 이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주인 여자가 아주 키가 작은 여자입니다. 키가 작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작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병적으로 좀 작다, 이런 뜻인데, 그런 여자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제가 거기 있는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해야 되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가장 중요한 상대편이 협상할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협상해야 될 그 상대편이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것을 낙찰받아서 협상하러 갔을 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뭐만 샀죠? 땅만 샀죠. 땅만 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여기에 있는 땅과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건물 샀어요, 안 샀어요? 공부는 안 했죠. 근데 내가 건물 샀다 그랬죠.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께서 그래요? 그 참 이상하네. 건물은 우리 건데 어떻게 건물까지 같이 낙찰을 받았지?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하, 건물 주인이 이 사람이라는 거. 그다음에 땅이 경매로 이 땅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협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의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면 당신이 이 집의 대표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도 아닌 사람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 하는 걸 보고 그 박종석이라는 분이 남편이고 그 사람이 지금 나가 있는 건가 보다 하고 그러면 제가 이게 낙찰을 받은 사람이니까 전화 통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알고는 있지만은 가르쳐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거기 있는 사람하고 만나러 가면은 내가 거기에 누가 있다고 했을 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은 경매가 낙찰이 되면은 낙찰 받은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하겠다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전화번호를 얼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유치권 신고 이렇게 해놓고 가보면 유치권 전화번호 적어놓은 사람이 있고 유치권 신고해놓고 유치권 전화번호 안 해놓은 사람 있죠. 유치권 전화번호 넣은 사람은 협상을 해서 유치권을 어떤 얼마는 주면 팔고 하겠다는 얘기고 전화번호 안 적어준 사람은 자기가 이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떤다?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전화번호 어떤 사람이 얘기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전화번호를 어떤다? 못 가르쳐 준다 그러죠. 그랬을 때 난 속으로 이분들은 경매가 나오는 건 알고 있긴 있지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보다 이렇게 알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시다면은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 놓을 테니까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해갖고 제 전화번호를 어떻다? 적어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 두 분하고는 제가 어떤다 이제 서울에서 올라오는 거죠. 대부분이 올라오는 도중이든지 하루나 이틀 있으면 전화가 오는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일주일이 넘어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무슨 걱정스러우면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BJ야. 이거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다는 뜻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열흘 정도쯤 지났을 때
이제 이렇다면 이제 잔금을 내고 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7시부터 10시까지 9시까지 강의를 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잠깐 봤더니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번호. 그냥 탁 느낌에 이 초천면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어떤 일이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초천면에 사는 사람인데 먼저 이렇게 전화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겁니다. 우리 집사람한테서 전화번호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시간이 나면 한 번쯤 찾아뵙겠는데 몇 시쯤 찾아뵈면 될까? 그러니까 다른 때는 강의가 있다 보니까 그때 강의가 없는 날이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금요일 날 좀 오후에 좀 찾아뵈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금요일 날 오후에 6시 이후에 오시면은 제가 집에 와 있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금요일 날에는 6시 이후에 들어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갖고 어떡한다? 금요일 날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 여자분 2분하고 저하고 여기 같이 찾아갔죠. 갔더니 이제 거기에 두 부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얘기했죠. 이게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먼저 꺼냈더니 그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만 우리가 초천면에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집을 작년에 약 1,000여만 원을 들여서 싹 고쳐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창이 하이패스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창이. 그 다음에 그 주방도 싱크대로 새 걸로 만들어져 있고 화장실도 싹 새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집인 것을 창을 바꿔주고 화장실하고 주방을 어떤다? 싹 바꿔줘서 고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천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어떤다? 살고 있었는데 경매를 당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초천면 담당자한테 가서 우리를 관리해주는 담당자한테 가서 이것이 경매로 이렇게 진행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자기가 조사를 해볼 테니까 며칠만 기다리세요 갖고 기다렸는데 엊그저께서야 담당자가 같이 오라 해서 가서 만났더니 건물이 법정상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열흘 동안 전화가 안 왔던 것이 낙찰을 받았다 했더니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봤나 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담당 공무원이 다 조사를 해갖고 법정상도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결론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만약에 가난해갖고 나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언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는 지금 뭐라고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야지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이 건물 주인들은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해봤을 때는 우리 할 수 없이 저는 어떤 생각에 그렇다면 건물을 어떻게 내가 사야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시다면 저도 별로 돈이 없지만은
여기에 살고 계신 분도 돈이 없어 보이니까 제가 이사 비용을 한 200만 원은 도와드릴 테니까 200만 원을 전태 받으시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사 갈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언제 어디로 나가겠다는 그 계획을 잡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놓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건데 제 차 안에서 공동으로 낙찰을 받았던 두 여자분이 한 여자분이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돈을 번다는 걸 생각하면 좋지만 가서 봤더니 장애인이 좀 있고 너무 가난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짠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고픈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을 때 짠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생존 본능으로 잡아먹으니까 그런 거 안 들죠. 그럼 지금은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인간이니까 그런 거 들 수도 있죠. 제가 어저께 제천을 갔다 왔어요, 현장 답사를. 산업단지 안에 집이 깨끗하게 지어져 있는 곳인데 가서 봤더니 교회더라고요. 감정가 5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여보, 저 교회는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만 그럴까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럴까요? 사람에 따라서 달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5억짜리의 집을 제가 봤더니 농협에서 3억 얼마인가를 설정을 2억 8천인가 받을 게 있더만. 그럼 2억 8천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게 아주 그 산업단지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 5억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억에는 낙찰을 받으면 가져가면 되는 가격. 3억에서 3억 한 4, 5천 받아가면 가는 되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를 교회이기 때문에 낙찰을 안 받다 보니까 지금 2억까지 떨어졌죠. 그럼 농협에서도 돈 빌려주는 것도 다 못 가져가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심한적 건져요, 못 건져요? 그럼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줘야 돼. 교회니까 내밀어줘야 돼. 그게 어떤 것이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높은 거에 봐야 시세법 반영. 아니, 시세가 제가 보기에는 3억 5천은, 그러니까 시세는 5억을 가는데, 경매를 했으니까 3억 5천에 사면 내가 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억 5천 주고 팔고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교회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낙찰을 안 받았고, 그 농협에서 2억 8천을 지금 청구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니까 낙찰 받지 말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야죠. 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빨리빨리 경매라는 걸 사서 돌아가게끔 해서 경제가 훼손하게끔 빚을 털어버리는 건 털어버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그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낙찰을 안 받아준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에 특수경매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나마지 이거 안 받고 더 내려갔어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0만 원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떻게 이사갈 자리를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자분이 200만 원을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사 갈 데가 없어서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번에 그 차에서 올라올 때에 뒤에 여자분이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마음이 짠해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나한테 교수님 200만 원이 뭐예요? 그래도 한 500만 원 준다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돈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 돈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 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500만 원 정도는 주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이거 전혀 협상이 편안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고 정근하시다면은 제가 200만 원을 더 보태서 400을 드릴 테니까 400만 원 가지고 들었는데 합의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400만 원 주신다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 이 동네 알아봤더니 1000만 원 안 가지고서는 도대체 이삭을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한테 얘기했죠. 지금 낙찰받은 가격이 2,600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한테다가 1000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니 이걸 전부 다 2,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평수가 있는데 평수가 500평이 넘잖아. 그렇잖아요. 그 집 있는데 5만 원이면 사도 싸. 아니 내가 보면 감정평가도 10만 원 했는데 저기는 15만 원은 넘어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대지는 내가 보기엔 한 20만 원 간다고 보고 뒤에 이면은 한 10만 원 간다고 보면 맞아요. 뒤에 있는 거는. 근데 평균 치다 보니까 지금 10만 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5만 원꼴에 순간 400만 원을 이제 드릴 테니까 해서 그랬더니 1000만 원 아니면 잘은 못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2,600만 원 주고 낙찰 받은 사람인데 1000만 원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걸 전부 다를 2,600원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제 우리 그 낙찰 받은 수강생 500만 원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100만 원 더해서 5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협상하는 마지막이고 오늘 이것으로 협상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강제 집행으로 해서 이 집 내보내는데 한 2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오늘 안 하신다면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오늘 500만 원을 하신다고 하시면 계약금을 50만 원을 드리고 이사 나간다고 하시고 나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한테 건물 넘겨주는 서류를 드릴 때에 마지막 45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든지 마시든지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계약금을 300만 원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다가 300만 원 가져온 거 있냐 했더니 예, 가져온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300만 원을 계약금 주고 나갈 때 20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오늘 300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 씁시다 하고 계약서 같이 썼죠. 그래서 오늘 계약금 300, 그 다음에 최소한 또 2달 안에는 나가야 되고 나가기 일주일 전에 연락하면은 그 나가는 날 우리가 200만 원을 주도록 하겠다. 계약서 썼습니다. 그리고 300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전화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내일 이사 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잔금 내기도 전에 벌써 이상한다는 거야. 잔금 내는 날짜도 아직도 며칠 남았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 해갖고 200만 원을 마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갔더니 벌써 우리가 오후에 갔더니 오전에 이사 다 갔더라. 그래갖고 그 빈집에 그 남자 혼자 앉아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대한 서류를, 등기 서류를 받으면서 200만 원을 주면서 어디를 이렇게 빨리 이사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남자분이 얘기를 하더만. 우리 담당자 초천면 진요리 그 담당자가 임대 아파트를 알아봐 줬는데 임대 아파트가 위에는 없어갖고 논산에 임대 아파트를 알아봐 줬는데 논산의 임대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얼마에?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된다? 그 임대 아파트를 이사 갔다 이런 얘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했던 것이 이 공무원이 법으로 따져서 하자면 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덤비지 말고 무조건 머리 조아려서 없는 사람이라고 봐달라고 해갖고 500만 원을 주니까 어떤다?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떤다? 이사를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구나. 그 사람들로서는 편해진 거죠. 이제 남의 집에 이렇게 살다가 아파트에 5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렇지, 좋죠. 300원 보증금 되고 200만 원 또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 사람들로서도 잘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이제 우리가 넘겨받는 걸로 계약서를 쓰고 이제 등기 이전을 하는 겁니다. 등기 이전하고 제가 부여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제가 건물도 우리가 샀다. 그러니까 건물도 땅도 같이 해서 이제 그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그때쯤이 아마 저기 잔금 낼 날짜예요. 잔금을 냈어. 전화가 왔어요. 공인중개사가. 땅은 등기 이전이 됐는데 건물은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거 등기하면 된다. 그래서 신청했으니까 하면 될 거다. 해서 그 서류를 받아갖고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이 건물 등기 어떤다? 못 해준다고. 왜 못 해주냐 그랬더니 이 건물은 옛날 건물로서 집 주인이 아직 있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샀다는 그 계약서 자체가 가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팔았다 그러면 팔은 박종석이를 어떤다? 데리고 와서 확인을 시켜줘야지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박종석 씨한테다 다시 전화를 해서 그 등기소에 좀 같이 가져오라 해가지고 같이 가서 자 이어서 보십시오. 이게 가서 이게 한 겁니다. 등기 의무자 누구죠? 박종석이 2014년 5월 21일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특기사항 보십시오. 152cm 50kg 흰머리가 많고 짧은 머리며 눈이 큰 약간 작은 체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를 확인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등기 이전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물을 이제 우리가 다 산 거든요. 500만 원 우리가 산 거죠. 그러니까 2,600만 원에 낙찰을 받고 500만 원에 우리가 샀으니까 약 3,100만 원 들어갔죠. 3,100만 원 들어갔는데 공인중개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5,500 정도에 팔겠느냐 하길래 얼른 팔겠다 했더니 그 땅은 이전이 된 게 확인이 됐는데 아직 건물이 이전이 안 됐는데 건물 산 게 맞습니까? 그래 등기가 좀 나중에 돼서 그렇다 문제가 있었는데 산 거 틀림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계약금 55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갖고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해서 계좌번호 가르쳐 줘가지고 5,500에 팔고 된다?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것이. 교수님,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등기가 안 하고요. 그냥 명도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소정 서류를 뭘 받아야 그 양도소득세 낼 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를 한 계약서가 있어요. 건물을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거래 계약서가 있는데 네. 만약 건물이 아니고 그냥 명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얼마 주고서 내보냈을 때 그거는 건물로 상관을 하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약도 상관을 하지 않고 그냥 이사비용으로 내준 것은 그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이사비용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 정식으로 샀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기를 사다 보니까 이 원가에 다 들어간 거죠. 조금 매매 계약서가 있으니까 예, 매매 계약서 있어서 원가에 다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처리하게끔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159페이지인가요? 2014 타경 5219 하동군 가덕리 이렇게 문건인데 사실 제가 이때에 이 진주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초청을 받아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특강을 한번 하러 갔었어요. 토지 개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특강을 했는데 특강을 제가 할 때 이 특수 경매로서 이렇게 지분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그 강의를 했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 돈 버는 거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돈 벌 거 하나 좀 찍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특수경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다음번에 가지고 했던 것이 제가 찍었던 것이 이겁니다. 보면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이죠. 지금도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지금은? 제가 이 당시에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에 해서 제가 그 서너 개를 찍어가지고 가져갔더니 그 중에서 이거하고 사천시에 있는 거 동동포하고 두 개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낙찰을 받아갖고 낙찰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잔금 낼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더니 강의하러 갔더니 잔금 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이 3,400이 지금 2,100까지 떨어졌고 2,200에 낙찰을 받았어. 이것도 뭐야? 녹음차를 받은 겁니다. 이게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협상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진주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낙찰을 받은 수강생들하고 같이 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권리분석 하자면 권리분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땅이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죠.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김경숙이라고 있죠. 여기 김경숙이가 있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86년생 윤경목이 있죠. 75분의 4가 있고 76분의 6이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75분의 10이죠. 이렇게 10이지 않습니까? 10? 그러니까 원래 이게 75분의 10을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봤더니 이 김경숙이가 윤경이가 이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남편이 75분의 10을 상속을 받았던 거야. 상속을 받고 여기서 제일 큰 형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같이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형이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누가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형이 이런다?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다 보니까 그 75분의 10을 부인이 6, 자식이 4 해갖고 이 두 개가 들어간다? 요 두 개 지분이 토지는 지분으로 나왔고, 집 자체는 형이 다 지은 거 아니에요. 그 집 전체 토지 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 집을 땅을 다 점유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가자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수학을 같이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저기 막 그 젊은 애가 여기 80 몇 년생 젊은 애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셨습니까?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하고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어른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이 여자분이 위에 있는 김경숙이라는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여길래 이 땅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땅과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거주하시는 분과 좀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이미 자기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은 전체를 다 받으셨지만은 땅은 지분으로 받으셨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렇다면은 내가 이 마당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리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당신 말 못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가 마당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이사 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우리 필요하실 때 우리한테 어떨까? 연락 주시기로 하고 우리 수험생 하나가 분이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왔습니다. 오는데 우리 이제 수강생이 낙찰받은 수강생들이 교수님 진짜로 마당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거기서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박을 방법이 없고 우리가 지분으로 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팔 수도 없는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틀려요? 공유 분할을 해가지고 저거 할 수가 있죠. 전체 팔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경우에 그렇게 갈 때는 우리가 집 자체를 전세를 놓고 이제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가 건물 전체고 토지만 지분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뒤처리할 수가 있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거기에 산 사람이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기다렸다가 어떡한다? 처리합시다. 그랬더니 좀 며칠 기다려봅시다. 그 대신에 제가 이건 얘기했죠. 그 대신에 잔금을 냈으니까 건물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법원에 가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십시오. 인도명령 신청하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강의 갔더니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있다가 다음번에 이제 진주에 내려갔더니 교수님 왜 그랬더니 엊그저께 그 땅하고 건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응? 어떻게? 그랬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여자분의 형부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전화 우리가
번호 주고, 그 다음에 인도명령이 나가서 법원에서 인도명령 시청 나갔죠. 그러니까 말로는 마당에다가 컨테이너 사놓고 이사 간다고 그랬는데, 마당에 컨테이너 사놓고 이사 갈 준비가 돼야 안 돼요. 화장실도 못 가, 전기도 못 쓰죠. 그래야 그래요, 그거. 그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사실은 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이제 자기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 남편도 죽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여자분이 젊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한 40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50대가 안 됐더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그 인도 명령을 치고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인도 명령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진짜로 바깥에 나가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형부라는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왔대요. 말 그대로 하자 뭉기자면은 이러더래. 그 형부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다. 아 여기 그러니까 저 김경숙 씨 형부되는 사람입니다. 막 우리끼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뭐 돈 조금 벌어보자고 낙찰을 받은 거 아니십니까? 얼마만 다시 팔겠습니까? 얼마면 다시 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감정가에 소송 비용이나 뭐 이런 거를 쳐서 한 1, 200만 원 더 달라. 그럼 받으면 된다. 그거를 시가로 다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얼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끼리 화끈하게 얘기하는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더래.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 얼마를 이거를 내야 되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좀 안 내게끔 해주신다면 그 양도소득세 낼 만큼은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아마 그렇게 해드리니까 그럼 내일 계약하시다. 해가지고 됐나? 바로 팔았다는 거니까 이것도 잔금을 내고 한 20일 만에 다 팔고 들어간다? 빠져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집주인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되면은 주위에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소송역매라고 하는 것이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할 때 발판 지렛대로 써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해놓고 협상을 하게끔 되면 협상의 진전이 어떤다? 빠르더라. 이렇게. 제가 이게 예전에는 못 모르고 소송을 하지 않고 협상을 하러 갔잖아요. 그럼 협상하면 네가 막 토지만 지분만 사갖고 어떡하려고 건물은 내 건데 해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안 협상하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의 태도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협상이 진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일단은 제일 먼저 낙찰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분이 협상을 하려면 내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내가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필요할 때 어떤다? 필요하면 전화를 하나 하고 연락처를 주고 두 번째는 내가 협상하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자 그러고 어떤다? 그냥 어떤다?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법원에서 조정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화를 해서 바깥에서 얼마에 어떻게 협상하자고 하든지 결론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낙찰 받으면 되고 협상을 우선으로 머리에다 뒀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전화부터 먼저 가르쳐준다. 낙찰 받은 사람이다. 전화번호가 해준다. 그 다음에 뭐 한다? 현금을 낸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소송을 한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교수님, 아까 인도명령 할 때요. 네.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아야죠. 아니, 거기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고, 거기에 낙찰 받는 사람이 여기 건물 주인이 여기 보게끔 되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건물에 보게끔 되면 김경식하고 송정로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이 건물 전부 다가 이 사람들이 5분의 3하고 5분의 2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이 두 사람이 갖고 있고 땅은 여름에 같이 갖고 있죠. 여름에 같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김경숙에 있고 그런다. 아까 그 김경록 윤경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봤을 때 이분이 6이고 이게 3인가 벌을 때 아 이분 두 분이 어떻나? 엄마고 아들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어떤다? 그 형이 돌아가신 형이 자기 이름으로 다 지었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것을 부인하고 어떤다? 아들하고 어떤다? 상속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이 보고 알고 있었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 하도 이 건물 이 집에 낙찰 받았으니까 어떤다? 임대명령 치면은 법원에서 가서 몇월 며칠까지 나가야 된다 하고 임대명령을 전달하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점유이전 간첩을 실시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됩니까? 인도명령은 그럴 필요가 없죠. 영도 소송이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죠. 인도명령은 누가 들어가 있더라도 무조건 어떤다? 다 해야 되는 건데 인도소송에서 명도 소송을 할 때는 특정한 사람, 네가 있는데 거기서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중간에 그 사람이 바뀌게끔 되면은 판결만 받은 게 뭐가 됐다 보니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난 다음에 명도 소송을 하는 건데 경매로 낙찰받아서 인도명령은 거기에 누가 있든지 어떤다? 비워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죠. (2010년) 타경 5974 해갖고 여기 보면 충청남도 부여군 염천리 탑단리 했는데 이것도 조금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땅은 상속을 받았고 이 땅에 이제 상속을 받았고 이 땅에 상속을 받았고 여기 옛날 집이 있는 거고 여기 창고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창고가 있는 건데 요거는 그 상속받은 그 큰 아들이 새로 진 집이에요. 그 새로 진 집이 이 집이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건 옛날 집인 거예요. 그 옛날 집에는 매각 지회고 새로 진 집은 이거는 어떡한다?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어떡한다?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난 여기가 더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가서 여기를 낙찰을 받고 여기 이제 갔었거든요. 우리 수경대에 이제 낙찰을 받고 현장을 보러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초반밖에 안 되는 그 여자분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제 아이들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하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이거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은 전부 다를 이렇게 샀는데 토지가 지분이 있는데 토지 지분도 마저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여자는 가서 보자마자 우리 이 건물과 땅을 다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남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딸내미인가 하고 손 붙잡고 엄마가 일하는데 오더라고. 애들이 초등학교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만 원이면 틀렸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말 붙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땅이 지금 그 여적지 아니고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상속을 받은 거죠. 토지 지분이 해방소유가 있고 허상도가 있는데 이 상속을 받은 것이 보면 여기 보면 허병철이는 건물은 이제 이 사람인데 이 허병철이는 내가 보기엔 돌아가셨고 이걸 이제 보면 상속을 이제 받은 겁니다. 보면 상속을 받은 건데 10만 원이면 팔겠습니다. 더 이상 발붙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다가 얘기했죠. 10만 원을 주면 나머지를 팔겠다고 그러는데 10만 원을 주고 마저 다 사서 다른 사람한테 팔 거냐? 아니면은 그냥 건물을 우리가 세를 놓고 또 마저 건물을 우리가 싸게 땅을 가져와서 한테 팔 거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아, 교수님 여기 땅 15만 원은 받아줄 수 있다고 얘기했고 내가 무슨 저 여자들한테다가 얼마나 돈을 더 싸게 먹겠다고 그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10만 원씩 주고 마저 사서 제3자한테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땅의 나머지를 그 여자분이 얘기해서 나머지를 10만 원을 주고 다 샀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어떤다? 제3자한테 팔았던 거죠. 그럼 이것도 낙찰을 받은 것이 우리가 보기끔 되면 이게 보면 1,900만 원 낙찰을 받았는데 땅 전체를 다 한 것이 3천 얼마 주고 샀거든요. 3천 얼마 주고 샀는데 이게 저기 뭐 1억에 받아주겠다고 했다가 1억에 팔지 못하고 8,500만 원이고 얼마에 팔았던 그런 물건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까 거는 건물 주인이 땅과 건물을 다시 사가지고 갔고 이거는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이 여자분이 그 나머지 땅을 우리한테 어떻다? 팔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나머지를 다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던 사례입니다. 자, 이제 176페이지인데 176페이지는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